청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고등학교 20회 정범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재단은 2015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출연을 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그 출연을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청년 문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전반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년재단은 이런 그 청년들이 당면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발언을 이제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이제 우리가 청년 기본법의 보호 대상으로 두는데요. 청년 인구가 1,051만 정도 돼요. 대략 우리 인구의 20%가 이제 이 청년층인데 그 연령대로 묶으면 하나의 그룹이지만 그러나 이제 청년들 안에도 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금수저, 흑수저 논쟁부터 비롯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젠더 문제도 있고 또 이 청년들의 요새 이제 뭐 벼락버지 얘기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도 있고 문제가 꽤 많죠.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 전국의 한 10개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그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청년들이 있고 또 장기간 취업 준비에 지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젊은이들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리 지원도 하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쁜 영양 상태나 이런 거로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진 청년들도 있고 뭐 이들을 위해서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원도 하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 이제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취업도 안 하고 아무 경력 일본에서는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취업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백수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다가도 너무 그 직장의 경쟁이나 이런 환경이 힘들어서 거기서 밀려나온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이제 저희 청년재단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민간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청년 기본법도 만들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청년 기본 조례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간재단이 여러 그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정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아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곤란해하는 게 있어요. 호칭을 뭘로 부를까? 제가 국회의원도 했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대사를 했고 또 그전에는 이제 주로 방송을 통해서 언론 활동을 했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979년에 독일로 유학을 나갔습니다. 그 전에 한 4년간은 서울 YMCA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간사로 활동을 했고요. 간사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귀국한 게 1990년입니다. 귀국한 이후에 한 2년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연구소 생활을 거쳐서 94년부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97년에 이제 최초로 우리가 도입한 그 대통령
후보들 그 TV 선거 토론 그 사회자를 맡으면서 아마 그때 많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에 제가 그때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예, 경기도 일산에서 그때 2000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선거 17대 선거 때는 제가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하지 않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왔다가 또 어떻게 18대 선거에는 다시 나가게 돼서 우리 모교가 있는 중구에서 출마했다가 거기서는 그때 낙선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제 고향이 있는 충북 음성 이쪽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나가서 제가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중간에 들어왔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정치는 뭐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구나.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를 떠났고 뭐 그 후에 그냥 야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2018년 1월 초에 독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나가서 3년 대사 생활 마치고 들어와서 이 청년재단을 지난 4월 1일자로 맡아서 이게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가 5,100만이 대한민국 호라는 큰 배에 타고 그 배는 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5,100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근데 그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같은 배를 타고 그 배가 순항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정당이나 어떤 대통령도 100%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개 정당이라는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정당이 있다는 건 우리 사회 내부에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정치의 임무는 그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조정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 이걸 조정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끼리 서로 직접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입장끼리. 그래 이걸 이제 맡아서 정치가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합의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이제 정치인데요. 그 말은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가 기업이나 장사하는 데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하는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포지티브 썸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원어치 팔아서 내가 20원을 먹든 30원을 먹든 상대방도 그만큼 누가 이제 더 먹고 덜 먹느냐는 차이지만 서로 그 거래를 통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즈니스고 이제 경제인데 근데 정치는 이게 네거티브 썸 게임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가 그르다는 걸 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TV 토론 프로그램 보면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하는 게 별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 얘기도 일정한 부분 인정하면서 거기서 다시 반론을 내놔야 되는데 대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거 상대는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치도 포지티브 썸이 돼야 됩니다. 아니 내가 30 먹든 40 먹든 내가 먹는 만큼 상대도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해외 유학을 꿈꾸거나 묻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답을 합니다. 너 공부한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러면 뭐 들어와서 뭐 교수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난 외국에 공부하러 나갈 생각이면 가능한 아니면 그 사회에
정착할 생각을 좀 갖고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말로 이제 글로벌 시대 말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우리 지금 남한 인구가 5,100만이지만요. 북한 인구 지금 한 2,500만 추산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입니까? 한 7,600만 정도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지금 700만이 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 740만 정도의 우리 혈통을 가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또 뭐냐면 지금 한 184개국 이상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중국 화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는 아마 우리하고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 무역 의존도가 65%예요. 다 외국에 물건 팔아먹고 사는데 언제까지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맨날 그 보던 사람끼리 그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밖으로 나와 보세요. 해외 나와 보면 정말 세계 옛날에 김우중 회장 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영업할 거리도 많고 팔아먹을 것도 많고 뭐 새롭게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산 정도라면 해외 나가면 다 어느 정도 그 노력만 하면 의외로 그 성공의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요새 뭐 해외 여행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행도 나와요. 나와서 자꾸 보고 세계가 정말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가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더 좀 진지하게 찾아보고 고민하는 거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독일에 나오면 별로 그렇게 뭐 부러워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처음 독일에 나가서 뭐 두리번거리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이제는 뭐 상호 서로 우리가 독일에서 배울 건 배우고 독일도 또 우리한테서 배워가려는 게 많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본의 아니게 한번 그때도 사회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기억에 그때 주간조선이 지금은 그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던 거지만 그 매체는 없어졌는데 주간조선이라는 게 그때 타블로이드판으로 창간이 됐었어요. 주로 이제 논쟁지로서 나왔는데 그 거기 무슨 독자 투고 같은 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했는데 그게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학우들이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이 박종국 선생님인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야 얘는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하는데 너희놈들은 뭐 하는 거냐 뭐 그랬던 기억이 이제 에피소드로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때 최초로 우리가 3학년 때 성동고등학교가 그 교련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원래 이제 71년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련 수업이 실시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선정 학교로 돼서 1년 먼저 우리한테 시행이 됐어요. 그래 그 떼약볕에서 그 열병식 뭐 훈련하고 뭐 제식 훈련 받느라고 고3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 오래전의 일이니까 단편적인 추억들로만 남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학교가 많이 건물도 새로 짓고 해서 달라졌지만 과거 저희가 다닐 때는 왜 그 일제시대 때 지었던 그 건물 그대로 2층. 네. 근데 그 한쪽으로 담 옆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었어요.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아카시아 향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그때 그 아카시아 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렇죠. 여름철이 되면 아주 그 향기에 황홀했던 기억, 뭐 이런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몇 친구들하고
그 암벽 등반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록클라이밍 하다가 그 한 친구는 3학년 때 그 인수봉에서 추락해가지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인데 사고를 당했어요. 세상 떠난 친구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그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고3 때까지도 거의 뭐 매일 몰려다니고 좋은 짓 나쁜 짓 다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는지 하나도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친구. 좌우명이라는 거 뭐 이런 인터뷰할 때마다 듣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한자 말인데 들으시면 알 거예요. 수처 작주 개처 입진 입처 개진. 수처 작주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라 거죠. 근데 주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입처 개진 자기가 들어가는 장소마다 진실되게 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자기한테 맡겨지는 것을 진실하게 대하면 그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세상 살면서 꽤 여러 직업을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정치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외교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겁도 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한테 맡겨지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일에서 또 내가 주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특히 아주 젊은 후배님들 혹시 이걸 보실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 보면 내가 참 불쌍한 게 이 젊은 세대들한테 요구하는 스펙들 보면 거의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스펙으로 장착하고 있었으면 아마 슈퍼맨이 됐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젊은 세대들이 참 경쟁이 정말 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생각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뭐 세상이 어차피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어느 자리에 가든지 진심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하면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살면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아들이에요. 딸이 82년생 딸이 하나 있고 85년생 아들은 아직 싱글이고 82년생 딸한테서는 이제 손녀딸이 하나 있고 뭐 손주 자랑하려면 요새 돈 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야 얘가 진짜 내 손녀라서 이렇게 이쁜 건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얘가 예쁜 건가? 이걸 내가 내 손녀지만 가능한 한 객관화해서 보려고도 시도를 해보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 잘 안 돼요. 그건 내 새끼니까 예쁜 것 같아.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내 손녀인데도 아주 갓난아기 사진 보면 못생겼어 지금 보면. 근데 그때는 그거 되게 이뻤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실 분들은 위에 선배님들에서부터 우리 동기들도 봐주면 좋겠고 또 후배님들도 같이 보실 텐데요. 저 벌써 이제 50년 차 나는 후배들까지 생겼으니까요. 이제 새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혹시 이걸 보시면 아까 제가 어려운 한자말을 썼습니다만 뭐 세상 살면서 요령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보면 전공법이 제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닥쳐오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정말 눈을 똑바로 보고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를 정시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정면으로 보고 한번 승부를 보세요. 승부가 날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